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만의 매핑 소스 및 나만의 객체를 트윈모션 내에 저장해 놓고 원할 때마다 바로 불러다가 쓸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즐겨찾기 기능은요. 저도 지금은 실무에서 건축 일을 하고 있지만 건축학도 시절에 3D 렌더링을 할 때 자주 쓰는 매핑이나 혹은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매번 매핑 소스는 불러와서 반사값이나 다른 설정값들 건들고요. 인테리어 소품도 내가 저장해놨던 하드를 막 뒤져가지고 불러와서 매번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혹은 매번 매핑을 할 때마다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자주 쓰는 이거는 내가 앞으로 좀 자주 쓰는 매핑 소스나 예를 들어서 객체가 될 수 있겠다는 것들은 트윈모션에 저장해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즐겨찾기에 폴더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집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왼쪽 라이브러리 창에 보면요. 사용자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있으실 거예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매테리얼에 들어가 있다거나 혹은 다른 조형과 지형 같은데 다른 폴더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라이브러리 창 왼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제일 상단 폴더로 가주시면 오른쪽 하단에 사용자 라이브 폴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아마 처음에 이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해놓은 매핑 소스나 객체 혹은 다른 기타 모델들을 즐겨찾기 해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다 등록을 안 해놨다는 소리예요.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폴더 정리부터 알려드릴 텐데 일단 오늘은 이 영상에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객체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매핑 소스 2개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가 즐겨찾기 매핑 소스와 즐겨찾기 객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처음에 사용자 라이브러리 들어오면 마우스 있는 위치에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새 카테고리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새 카테고리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주의하시고 다시 한번 뒤로 가기 눌러서 상단 메뉴로 가주시면 폴더가 다시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새 카테고리라는 폴더 위치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름 바꾸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매테리얼이나 내가 원하는 재질 원하는 폴더명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폴더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질 안에 들어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재질 안에서의 또 하위 구분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재질 안에다가 목재며 타일이며 벽돌이며 여러 가지 메탈 이런 종류들을 다 때려서 넣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내가 이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즐겨찾기를 만들 때 폴더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주신다면 추후에 좀 더 빨리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나 매핑 소스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처음에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조금 분류 체계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플러스 모양을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카테고리를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이 카테고리를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재질의 하위 분류로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3가지 정도로만 폴더 체계를 잡고요. 상위 메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플러스 모양 누르셔서 새 카테고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가구라고 해놓을게요. 이 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가구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편하시는 폴더 체계를 만드시면 돼요. 굳이 저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가구 폴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플러스 모양 누르신 다음에 가구 하위 폴더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도록 해서 저는 여기다가 뭐 침구류라고 해 놓을게요. 뭐 원하시면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건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위 가셔서 사용자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할 건 뭐냐면 본격적으로 내가 매핑 소스가 됐던 혹은 가구가 됐건 제가 한번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본격적으로 등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를 누르거나 단축키 T를 누르거나 하단에 스포이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매핑 소스가 있으실 거예요. 이미 넣어놔야 돼요. 저처럼 내가 등록시키고자 하는 매핑 소스를 모델에다가 적용시켜 놓아야 돼요. 놔야지만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시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단의 독스에서 구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이 구 모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목록 중에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추가라는 탭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탭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용자 라이브러리 폴더에 가보시게 되면 내가 방금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추가라는 탭에서 클릭했던 재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재질은요, 내가 재질을 넣고 반사값이라든지 뭐 텍스처 같은 것들을 적용시켜 놓은 게 똑같은 설정 값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매핑 소스 하나를 좀 괜찮은 걸 찾으면 항상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값을 매번 설정하는 게 아니라 불러와서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재질 폴더 안에다가 넣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추가만 시켜줬지 어느 폴더 안에 어느 위치에다가 넣어주는 작업을 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예요. 재질 안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또 그 재질 안에 상위 메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뭐 목재 1이라고 바꾸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재질명이 있다 그러면 재질명 혹은 코드가 있다 그러면 코드로 이름을 바꾸시고 메뉴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매핑을 바꾸고 싶다라 그러면 또 텍스처를 불러와서 반사값을 설정하고 스케일을 설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용자 라이브러리의 재질 안에 목재 안에 내가 원하는 재질을 드래그해서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핑 소스를 뭐 처음에는 좀 손이 많이 가겠지만 등록만 시켜 놓으신다면 앞으로 건축일을 계속 하실 거나 혹은 매핑 소스와는 멀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럼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매핑 소스가 아니라 객체를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제가 모델을 하나 불러와 놨습니다. 자, 모델을 불러오면 이 상태에서 이 모델이 하나가 아닐 거예요. 클릭을 해보게 되면 오른쪽 레이어 창에 객체가 하나하나 등록이 돼 있으신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하나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요. 얘를 폴더체, 즉 모델링을 불러오면 그 모델링 이름점 뭐 skp나 모델링점 뭐 3ds, 뭐 모델링점 fbx가 있을 거예요. 그 폴더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폴더 안에 있는 하나의 객체만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하시면은 그 객체 하나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러온 객체를 전부를 한 번에 등록하시고 싶으면 폴더체에 가셔서 폴더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목록에서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추가라는 탭을 눌러주셔야 돼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매핑 소스와 마찬가지로 뭐 별다른
뭐 창이 뜨거나 탭이 뜨거나 하는 등이 없이 바로 사용자 라이브러리 아마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가보시면은 침대가 SKP가 들어와 있는 거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폴더 구분 안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앞으로 계속 내가 폴더를 스케치업 파일을 찾아서 불러오지 않아도 사용자 라이브러리에서 땡겨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땡겨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모델을 삭제를 하고요. 왼쪽 라이브러리 창에서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방금 등록시켜 놓은 SKP를 가져와서 넣어줄게요. 자, 근데 이 객체의 좀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 객체가 하나의 그냥 통의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속성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이 모델이 이미 매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요. 구분을 해놨다 그러면 따로따로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트윈모션의 라이브러리의 매테리얼과는 또 다른 객체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만 정리를 잘 해놓은 모델이나 매핑 소스가 있으면 항상 얘를 가져와서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분류만 잘 해놓는다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폴더 체이가 처음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트윈모션을 껐다 켜도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들어가서 새로운 파일을 여시고 저장, 아니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한번 라이브러리 창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내가 만들었던 라이브러리 창 안에 폴더들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시작할 때 좀 더 빨리 매핑 소스나 객체들을 혹은 다른 기타 원하시는 거를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등록해 놓은 것들은 사실 이 컴퓨터, 내가 작업했던 컴퓨터 안에만 남아 있는 거고요. 혹은 내가 만약에 다른 컴퓨터에다가 내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등록하고 싶다, 혹은 이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경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내 PC에 C 드라이브에 사용자의 내 PC 이름, 데스크 이름이 있을 거예요. 거기 안에 문서 안에 트윈모션에 유저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 트윈모션 안에 있지 않아요.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로컬 C에 사용자에 있습니다. 물론 내가 경로를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데 설치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C 드라이브 설치를 했다면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경로에 유저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를 복사를 해서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다가도 이동해서 쓰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혹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